워크.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단어의 아주 뜻밖의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단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보이고 특히 정치적인 논쟁에서는 빠지질 않죠. 근데 막상 그래서 워크가 정확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 깨어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공격해야 할 적을 나타내는 딱지처럼 써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간극을 이해하려면요. 지금의 시끌벅적한 뉴스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 보는 거죠. 바로 20세기 철학의 세계로요. 자, 그럼 뭘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분석은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신문이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주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에블린 피에라는 저널리스트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프렌치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프렌치 이론이라고 해서 프랑스 철학자들이 자, 우리 이론의 이름은 이거야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프랑스에서 나온 여러 철학이랑 사회 이론들을 미국에서 딱 가져다가 프렌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뭐랄까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어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 프렌치 이론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상의 선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포스트 구조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진리라던가 정상 같은 개념들이 정말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 아니면 혹시 사회가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해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일종의 분석 도구 같은 건데요.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을 볼 때 그 표면적인 뜻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잘게 쪼개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가정이나 모순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시계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지적인 흐름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미셀 푸코, 자크 데리다, 질 들레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어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같은 문제들을 파고들면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이 생각들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변신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가 70년대에 이게 미국 대학으로 건너가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80년대가 되면 프렌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딱 정리되면서 미국 학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의 사상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건너가고 또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철학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정치적인 단어, 바로 그 적을 만드는 무기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에 정말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 나와요. 정치적 반대자들이 어떤 미묘한 차이나 맥락 같은 건 싹 무시하고 이 용어를 곧바로 적을 가리키는 표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원래 철학은 어땠나요?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유연하고 복잡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깍지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아주 단순하고 경직되고 그냥 상대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규정해버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깊이 있는 철학이 정치적인 구호가 될 때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얼마나 사라지고 또 왜곡될까요? 하나의 생각이 바다를 건너고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옷을 입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